여러분, 미분양, 역전세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요즘 그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은 요즘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죠. 예, 시끄럽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보면은 미분양과 역전세에 대한 공포심을 너무너무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과 역전세가 과연 어떤 시기에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진실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미나가 5월 11일 날 열립니다. 딱 10분만 모시고 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는 부동산 재개발. 돈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가 돈은 따라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방법 중에 제가 아는 방법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했던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제 노하우, 여태까지 30년 이상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분양이 언제 일어났나 일단 한번 보면요. 미분양 주택 추이를 일단 한번 보자고요.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은 가장 미분양이 많았던 때가 2008년도, 2008년도에 16만 5,599, 2008년도에요. 상당히 많았죠. 지금 현재 미분양이 2월달 기준으로 해서 7만 5,438가구. 계속 이 10월달부터, 지난해 10월달부터 한 달에 한 10,000가구씩 막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1월에서 2월달은 7만 5,359가구에서 5,438가구, 100가구도 안 늘었죠. 여기서 지금 미분양이 지금 약간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분양 얘기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은 부동산 가격과 미분양은요, 부동산 규제가 막 나왔을 때, 규제가 막 나오면은 부동산 가격, 미분양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또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시장을 좀 조였죠. 그래서 지나치게 막 가격이 올랐던 이 분양가,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시장에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제 미분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2008년도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이제 상당히 그때는 미분양이 아주 공포가 극에 달했던 때가 2008년도죠. 자, 2015년도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니까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가계 대출을 안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감소가 됐거나 또 증가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2015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났다가 좀 줄었다가,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 6만 1,512가구 뭐 이렇게 됐죠. 비슷하게 조금 가다가 조금 또 4만 가구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금 올랐다 미분양이 감소했다 늘어났다 했던 시기가 2015년도고요. 2022년도는 뭐 금리 인상, 미국의 폭발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서 뭐 경제가 되게 안 좋았죠. 코로나로 인한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양은 갑작스럽게 올해 막 엄청나게 생긴 게 아니고 과거부터 미분양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있어 왔던 건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매스컴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미분양이 생겼을 때, 역전세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기에 해결이 됐는지. 자, 잠실 주공 아파트들을 1단지, 2단지 잠실 주공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했죠. 그래서 엘스 리센츠 뭐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알다시피. 2008년도에 입주했는데 이때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송파 입주 폭탄의 흔들.
잠실 아파트 가격 하락, 성과 집가 하락의 결정적인 악재, 18,000 가구가 넘죠. 그래서 2008년 잠실 엘스는요, 5,678 가구 중에 입주율이 40%예요. 2008년 7월 리센츠, 5,563 가구 중에 70%. 자, 이렇게 지금 그 미분양이 이때 상당히 심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잠실 주공, 이게 이제 막 그 잠실의 대단지가 한꺼번에 18,000 가구가 넘는 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때 역전세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위치가 바뀌어. 그러니까 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돈을 집주인들이 못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가 갑이 되고 집주인이 을이 되는 그런 또 기이한 현상을 빚었던,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안 좋았지만 또 사이가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좋게 이렇게 완만하게 했던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2009년도 1월 27일 날 기사를 보면요. 이게 입주 폭탄의 흔들이 2008년 8월 20일이거든요. 근데 2009년 1월 27일, 몇 개월 안 됐죠. 역전세난 해소 이딴 규제 하나로 반포 잠실 집값 반등. 이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막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양을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생기게 되면 뭘 한다? 정책적으로 부양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잠실 주공이 18,000 가구가 넘는 게 상당히 역전세가 생기고 했지만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1년 딱 걸렸어요. 1년.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자, 1년. 다음 사례. 반포 자이, 너무도 잘 아시죠? 반포 자이 아파트. 이때 기사들 나온 거 한번 보세요. 2008년 수도권 미분양 계약 포기, 속출, 서울 반포 자이 아파트 40%가 계약을 포기했대요. 용인 성복지구 미분양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죠. 집값 강남 불패. 이전 옛말. 매물 많은데 매수세 실적 1억 3억씩 뚝뚝. 이런 기사들 계속 보시죠. 우리 지난해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요. 이 부동산은. 그래서 집값 강남 불패 이전 옛말. 또 어느 시점 지나면 강남 불패 신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포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서 반포 자이가 들어왔는데 전 일반 분양 599세대 중에 40%가 미분양이었어요. 이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죠. 그런데 1년 뒤에 1억 이상 오르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됐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 MB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막 폐지를 하니까 또 이 부양을 한 거죠. 또 정책적으로. 그래서 반포자이 아파트도 1년 만에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위 DMC 파크뷰 자이예요. 이게 미분양, 이게 그 DMC 파크뷰 자이가 일반 분양 1550세대 중에 1448세대, 약 93%가 미분양이었어요. 이런 것도 드물죠. 93%가 미분양. 이거 소진되는데 3년 걸렸어, 3년. 여기 기사도 보세요. 이거 상암 DMC 파크뷰 자이 미분양 100가구 더 늘어. 계속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기사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게 2016년도죠. 2016년도.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게 소진되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3년.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출금리 인하 이렇게 했는데도 3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또 왜 3년에 걸렸지? 대부분 이렇게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죠? 그 결론은 제가 나중에 내드릴게요. 자, 고덕 레미안 힐스, 고래힐이라고 불리는 강동구의 아주 대표 아파트죠.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기사 나왔죠. 고덕 레미안 재건축 부진에 서울 미분양이 크게 올라간다. 미분양 물량. 일반 분양 1114세대 중 932세대. 이것도 엄청나게 미분양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83%니까. 근데 이게 대표 아파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미분양이 소진되는데 10개월 딱 걸렸어. 10개월. 10개월 만에 걸렸어. 그리고 또 준공 전에 이미 다 미분양이 없어졌어요. 준공 전에 없어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준공 후 미분양이 문제거든요. 근데 준공 전에 이미 다 소진이 됐다. 그래서 고독 레미안 힐스도 몇 개월 걸렸다? 10개월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빠르네. 자, 헬리오시티.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거죠. 헬리오시티. 9,510가구. 거의 10,000가구에 가까운 역전세 난 서쪽 강남 강동까지 막 이때 대단했습니다. 막 대규모 물량이 막 시장에 막 쏟아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이 벌어진다. 막 이런 기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났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역전세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6개월 만에 해소가 됐어요. 6개월 만에. 무지하게 빨리 해소가 됐죠. 여긴 또,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 12월 4일 날, 이거 지금 막 역전세 일어난다고 했는데, 2019년 3월 4일이니까요. 한 4개월도 안 됐죠. 3개월. 3개월 만에 이런 기사가 났어. 역전세난 촉발 헬리오시티.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게 6개월 만에 해소가 됐어요. 헬리오시티도. 그러니까 재밌죠? 이렇게 빨리 해소된 데는 빨리 해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DMC 파크는 왜 이게 미분양이 3년이나 끌어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미분양이 나는 대돌, 그리고 빨리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늦게 해소가 되느냐는 입지 가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입지 가치를 보고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싸다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 상암동 상암 DMC는 뭐 지금이야 너무 괜찮죠. 거기 방송들도 들어오고 다 했고, 이제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된 곳이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개발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소진되는데 상당히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 양도세 면제, 뭐 취득세 감면 이런 걸 해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미분양에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일시적인 역전세도 생기고 뭐 미분양 물량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지만 금세 해소가 되더라. 1년을 못 넘기더라. 빠르면 6개월이면 해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입지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 이 미분양의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2008년도 9년도 이때 이제 16만 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16만 호.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요 밑에 요 노란 선이 요 노란 게 이제 그 악성 미분양의 준공업 미분양인데요. 준공업 미분양도 보면은 뭐 6만 천 뭐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지금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준공업 미분양이 7,077가구에서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요.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8,554로 지금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 여태까지 이런 것들 쭉 보면요. 여기 5만 가구가 넘잖아요. 이쪽에. 그쵸? 5만 가구가 넘는데 보면은 아직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후 이 악성 미분양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계속 악성 미분양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너무 크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부각이 되는 거죠. 서울 아파트도 가격 추이를 보면은 뭐 2000년, 2008년도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과 보합을 반복했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도 약간 12년도부터 1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3년도까지는 하락 국면으로 가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금 계속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다시 상승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그런 수준은 지금 아니다, 미분양. 자,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미분양 대책 아직까지 필요 없다. 대구 미분양 60%가 10대 건설사들이다. 자, 미분양 지역적 공급 과잉 물량. 이 뭐냐면은 미분양은 어떤 지역에 공급이 몰렸을 때 과잉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미분양 역전세 금방 없어진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가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된다. 단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자, 양극화 시장으로 차별화되니까 우리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미분양 걱정 안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뭐 강남 서초 입주 물량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올해 서울에 물량이 엄청 많아서 가격이 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 입주 물량이 한 13,886가구, 그 다음에 내년은 3,948가구, 내년은 물량이 없죠. 후년 12,516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총 합치면 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데 올해 13,886가구 중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것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가격을 뭐 급격하게 내린다든지. 왜냐하면은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될 신축 아파트 이게 한 5만 가구 지금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 가구. 근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아직까지 전체 물량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을 뭐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미분양 물량은 과거에 더 많은 시절이 많았다. 그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매매 거래량도 그렇고 전세 거래량 이런 것들 다 급등하잖아요.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매 물건도 금매물도 다 없어지고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는 만약에 진짜 그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분들처럼 떨어진 다음에 한참 있다 사라 그랬으면은 사실은 작년에 샀어야죠. 작년에 샀으면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미 올라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야, 역전세 문제 맨날 반복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역전세는 다 해결이 됐다. 그 시기만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동산 좀 길게 이렇게 긴 안목으로 봐야지 너무 짧은 거 가지고선 이런 저런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죠. 자,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이 야, 지금 야, 큰일 났어. 지금 막 그냥 이래 하니까 이런 시기에 뭔 투자를 해. 지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더 떨어질 테니까 기다려. 기다려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누구 말이 맞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면서 성공하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성공의 길로 저는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여태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좀 넓게 폭넓게 보는, 단기간에 요 상황은 보지 말고요. 조금 폭넓게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예, 점점 일시적인 건 있겠지만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